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월요일에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치홍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뭐야? 아니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뭔데 또? 이 출근하자마자 다 여쭤봤거든요.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 보셨어요? 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월드컵을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위원님? 월드컵 결승전인데. 이사 준비하느라고 네. TV를 뗐다니까. TV를 떼가지고 월드컵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잖아요. 핸드폰 또 그 맛이 안 나. 그 조그마니까. 월드컵은 또 이게 또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좀 굵직굵직하게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보셨구나. 후회한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게. 근데 진짜 지금 뭐 채팅창에도 어저께 월드컵 결승전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 라스트 댄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명승부 세라핀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와, 어제 진짜 월드컵 쩔었어요. 오늘인데 어제 아닌데요. 맞네요. 오늘 12시 넘어서 했으니까. 오늘이네요. 야, 아까 진짜 새벽에 와, 그렇게 또 재밌는 경기를 또 봤습니다. 2대 0으로 딱 시작했는데 그걸 또 2대 2로 따라가고 연장에서 3대 2로 역전을 했는데 그걸 또 3대 3으로 맞춰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야, 이건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근데 기사 보니까 역시는 역신 것 같아. 그래. 메시랑 음바페의 활약은 그러게요.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어저께 진짜 음바페 선수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하고도 준우승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사실 지난 월드컵 때 2018년 월드컵 때는 이미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서 정말 이제 메이저 우승컵을 한번 들어놨잖아요. 이미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는 그 월드컵 우승 하나가 딱 없었는데 월드컵 우승을 또 이뤄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내 머릿속에 축구는 네. 이렇게 우리나라 뭐 한일 월드컵 그리고 이번에 뭐 월드컵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뭐 최용수 감독이 이제 뭐 선수 시절에 골 넣고서 골 세레머니 한다고 광고판 밟고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그때 누구였지? 어떤 캐스터분 MBC 캐스터분 같은데 나이가 좀 뭐 어림없는 슛 어림없는 슛. 송재익 캐스터. 송재익 그러니까. 캐스터 맞아. 그냥 노마크 찬스인데 그냥 헛발질 해가지고 뭐 이런 기억밖에는 없어. 희한하게. 아니 왜 멋진 그런 기억밖에 장면보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저 서포터들하고 이제 뭐 싸우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런 기억이 더 많이 남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월드컵도 이제 끝이 났고 지금 이제 채팅창 이 롯데갈매기 TV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드컵 바통을 WBC가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3월 10일이죠.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3월 10일이 이제 첫 경기인 걸로 아는데 한일전을 시작으로 WBC도 또 이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대녀김 위원님이 또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번 WBC는 방송 3사에서 또 중계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JTBC에서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JTBC가 맡을 때마다 계속 폭망이었어.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WBC가 그게 이제 뭔가 좀 안 맞아. WBC하고 JTBC랑 그 큰 회사가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독점으로 하려고 그죠? 계속 광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이 부흥이 또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또 이제 야구 메이저 3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진짜 야구가 축구가 너무 잘해서 부담이 되겠네요.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말씀하셨는데 선수들도 지금 이 흐름을 또 이제 야구 선수들도 야구로도 또 국민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뭐 이제 국가대표 선임까지는 아직 이제 팀 구성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최상의 전력으로 이 세계 무대에 또 한번 부딪혀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하나만 드세요. 하나만. 스테이크만. 아이디에 맛있는 게 다 있어. 뭐야 안정현이 이제 KBS에 휴게실 생겼대요. 야 내가 그거 얘기한 거 그거
듣고서 이거 올리신 것 같구나. 예. 스토킹에서 맞아요. 없었다는 거. 스토킹 없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저기 뭐야 스토킹은 대기실, MBC는 대기실 또 푹신한 소파도 있고 좋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인데 치디님이라니 윤디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예, 저희가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 너무 자주 안 나오면은 잘릴 것 같아가지고 네 간간히 이제 또 이렇게 또 바쁜 척하다가 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창규가 또 속된 말로 또 지랄지랄해. 뭘 또 지랄지랄해요. 안 나온다고. 위원님 바쁘셔서 못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내년 야구 국제대회 3개라던데요. 롯데갈매기님. 그러니까 일단 WBC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 그 뭐죠? 근데 저것도 하잖아. 아시안 게임. 내년이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에 저거구나. 뭐야 아시아 뭐 국가대항전 뭐 24세 이하인가 네.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3개입니다. 선수들 진짜 체력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필 원정대는 악겜 말고는 관심 없지. 어차피 져 터지고 그렇게 뻔하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만약에 나중에 안 져 터지고 오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시안 게임. 미필 원정대. 네네네. 아시안 게임이 아무래도 이제 국면제가 또 달려 있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봐야 아는 거죠. 예전에 뭐 2006년, 2009년 대회에서는 뭐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둘지 알았습니까? 근데 또 요번에는 사실 지난 2개 대회에서 좋지 못한 성적, 조별리그를 또 통과하지 못한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망하시는 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 다시 한번 또 야구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대표팀이 좀 열심히 잘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하네요. 개별적으로 먼저 발표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뭐 카톡으로 보내주는 건가 그럼? 모르죠. 뭐 전화를 하겠죠. 왜 설마. 뭐 예를 들어서 뭐 LG 트윈스 도상현님 네. 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나? 그렇게 하겠어요. 합격한 선수들한테만 전화하겠죠. 승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도 그래야 돼.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카톡. 내일은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당일날 아침에도 오늘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헷갈려. 근데 내가 이제 딱 하나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나는 지각은 안 해. 맞아, 그건 맞아요. 인정. 오늘도 또 저 9층 또 사무실 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빨리 와도 저건 뭐라 그래? 이창규 저거는. 그렇습니다. APBC 그것 좀 하지 맙시다. 구창모, 장필준 부상이 시작된 시리즈. 이게 젊은 선수들이 또 이제 차출되는 대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즌 막판 이제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그냥 뭐 젊은 선수들, 유망주들한테 정말 큰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네. 어렵게 만든 대회. 나는 찬성이야. 찬성이야. 근데 이제 그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3명의 그 특별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 3명에 들어가는 선수가 그 시즌에 정말로 많은 뭐 이닝을 소화를 했다든지 체력적인 그 부침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또 뽑으면은 그거는 좀 뭐 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또 KBO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 대회인데 이건 뭐 기회장도 아니고. 그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자리니까 당연히 최고의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오해 없이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건의 이 장기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니죠. 이제 한 건이죠. 한 건의 비단연 BFA 단연 계약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NC 다이노스가 구창모 선수와 132억 이 최대 7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지난 17일 구창모 선수와 단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2023년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구창모 선수의 FA 자유계약 선수 자격 획득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2가지 경우로 나눴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만약에 2024 시즌 종료 후에 FA 자격을 얻을 경우에는 2023년부터 계약 기간 6년에 연봉 90억, 인센티브 35억 원 등 총액 125억을 줄 예정이고요. 2024 시즌 종료 후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3년부터 계약 기간 6+1년입니다. 연봉 88억, 인센티브와
7년차 계약 실행을 포함해서 최대 132억을 또 주는 그런 이제 다소 좀 복잡한 계약이기는 한데 이 구창모 선수가 사실은 NC 다이노스의 에이스 역할을 참 잘 해준 뭐 그동안 이제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이닝 소화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을 드러낸 선수이기는 하지만 나왔을 때는 또 항상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MC의 임섬남 단장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저한 선발 투수인 구창모와 최대 7시즌까지 동행을 약속해 기쁘다. 구창모는 신인 때부터 한결같이 야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성실함을 보여온 선수고 한때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냈고 건강하게 돌아온 올해는 토종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선발진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이 구창모 선수와 조금 이르게 단연 계약을 맺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FA가 다가오는 선수들, 가까운 선수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시즌만 더 뛰면 아마 구창모 선수도 F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한테는 좀 뭐 한 시즌이라도 빨리 잡아두는 게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잡아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지. 이제 앞으로는 뭐 구단마다 이제 뭐 셀러리 캡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면서 이제 장기 계약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네. 기회가 되면은 젊은 선수들 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잡아두는 거는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구창모 선수의 장기 계약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뭐 놀라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량이야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 부상에 대한 게 사실 항상 이제 걸려 있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선수가 정말. 근데 오히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었다면은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젊으니까 뭐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거고 뭐 약간의 부상이 있어도 좀 회복이 가능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NC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 머니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희 선수를 놓친 부분들. 그 돈 남은 게 있으니까. 뭐 돈이 남았다기보다는 네네네. 프랜차이즈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는 뭐 그런 그 구단의 또 생각도 그런 담긴 이번 그 단연 계약이 아닌가. 그래요. 지금 이제 구창모 선수의 성적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가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년 계약, 7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30대 초반 그렇죠. 선수로서는 이제 전성기 기간을 모두 이제 NC 다이노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는 한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창모 선수가 타구단이나 혹은 이제 해외로 이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최근 2시즌 동안 선수단 구성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선수단이 젊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팀 선발진의 핵심 멤버일 뿐 아니라 선배로서 앞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이스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타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딱 박아놓고 시즌을 시작하면 구상하는 데 큰 좀 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핵심 선수라면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구단에서 판단을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좀 그 격차가 큰 것 같아. 뭐 지금 FA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뭐 권희동이라든지 그쵸, 권희동, 이명기 이 두 선수는 이제 뭐 다른 팀으로 가는 거를 이제 알아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잡아야 될 선수는 돈을 아끼지 않고서 반드시 잡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나는 이제 구창모 선수의 이런 대형 계약도 굉장히 뭐 축하할 일이지만 기존에 남아 있는 뭐 이명기, 권희동 이런 선수들도 빨리 좀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명기 선수랑은 또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게. 또 어려워하는데 역시 뭐 하여튼 빨리 좋은 계약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몇 년이에요? 그럼 7년? 7년 최대 7년. 네. 야, 130. 저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회사랑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몇 년에 얼마가 단년 계약. 적당한지 우리 팬들이 좀 써서 보내주시면 그걸 이제 이창규가 보고서를 올리겠지. 또 이제 30% 빠진다 또.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 좀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예, 네. 회사 측에서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NC 입장에서는 구창모 선수가 내년 잘해서 아시안 게임 대표로 금메달 따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바통은 구창모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늘 부상이 의문점인 구창모가 구단이 기대한 만큼 부상을 털고 잘해야 서로가 웃을 수 있다. 이 부상에 대한 위험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은 재발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렇게 큰 계약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네. 아마 구창모 선수도 더 신경 쓰고 트레이닝 파트도 더 신경 쓰면서 몸 관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쓸 거야. 그리고 선수 본인도 있지만 이제 밑에 젊은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또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니 박세웅이 5년 90억인데 구창모는 좀 비싸네요 라는 의견.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단 내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박세웅이 90억, 나는 처음에 구자욱 선수가 얼마? 120억. 왜 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삼성 팬들이나 아니면 구자욱 선수의 팬들은 그것도 적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사실. 이것도 적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역시나 뭐 뚜껑을 열어봐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그렇죠. 뭐 싼 계약이다 비싼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 말씀하신 거죠. 구창모 선수는 항상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뭐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통산 성적도 뭐 대단합니다. 46승 34패 5홀드 평균 자책점 3.74인데 뭐 최근의 성적이 굉장히 또 좋았죠. 2019 시즌 20 시즌 1.74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너무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 페이스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올 시즌에 정말 이 긴 재활 끝에 돌아와서 2.10의 평균 자책점. 야, 진짜 건강하게만 하면 이제 리그 대표하는 최고의 자완투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한 선수인데요. 왜 우리 자욱이 갖고 그래요? 시장 나와서 뺏겼다고. 구자욱 선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봐야 돼. 그래,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그거 이상의 가치를 했냐, 그걸 못했느냐는 결국 그 계약 기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오지환 선수 FA 때 4년 40억 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전준우 선수나. 그래요? 저는 그때도 근데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쌌지, 쌌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그렇잖아. 더 헐값이라고 생각하잖아. 더 헐값이다. 맞아. 맞습니다. 이 열정적인 팬들이야 아무나 계약하면 좋겠지만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웃긴다. MLB도 장기 계약해서 성공한 사례가 지극히 드문데 무슨 또 헛짓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A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만약에 뭐 4년 우리나라에 이제 4년 계약으로 이제 보통 4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에 11년 계약도 막 나오고 13년 계약도 나오고 뭐 에런 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년 계약하고 이게 사실 이제 1, 2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계약 막판 가면은 선수들이 확실히 못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이 계약 초중반까지 초반에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서 데려오는 것이 또 아무래도 FA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뭐예요?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언오피셜입니다. 안치홍 의원 베이스볼 런치와 계약 기간 5년, 계약금 5억, 연봉 1억, 인센티브 10억에 이창규 PD님과 악수하면서 계약 완료? 이러면은 오피셜이 아니야. 이찬규가 아니야. 담당자가. 이러면 빠이빠이. 아마 이러면 빠이빠이가 아닐까. 눈물을 머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BFA 단연 계약의 구단으로서는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 단연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뭐 구자욱 선수도 지지난해인가요? 이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이제 뭐 이 SK 시절에 뭐 한유섬 선수도 그렇고 뭐 박종훈, 문승원 요 세 선수들과 또 이제 단연 계약을 체결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 요거 어떻게 보세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단연 계약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야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선수가 1년도 안 뛰고 단연 계약을 했을 거야. 롱고리아. 에반 예전에 예전 선수네. 템파. 네, 템파베이. 템파 때.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몇 경기 뛰지도 않았어. 그게 메이저에서. 올 시즌에도 있어요. 올 시즌에도 그 애틀란타에 신인왕 받은 선수 그 마이클 해리스 2세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도 그 시즌 72경기 뛴 시점에서 애틀란타랑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그러니까 70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KBO 반 경기 뛰고 반 시즌 뛰고. 네. 근데 롱코리아 내가 볼 때는 몇 경기 안 뛰었어. 10경기도 안 뛴 걸로 내가 기억해. 근데 완전 장기 계약을 또 안겨주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KBO 리그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가 뭐 한 1년, 2년 앞둔 젊은 선수들 그렇죠. 이런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가능할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한 20살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선수들이냐 젊고 잘하는 소영준, 강백호, 이정우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네. 뭐 신인 그러니까 1, 2년 차, 2, 3년 차에 진짜 역대급 MVP급 퍼포먼스 보여준 선수들 이 선수를 그냥 장기로 묶어두는 거 이것도 괜찮지 사실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또 메이저리그랑 또 이제 1대1로 비교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신인 때 최저 연봉을 일단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해 잘해. 연봉 막 100몇 % 인상. 뭐 다음에 또 잘해. 그럼 또 막 억대 연봉 이제 돌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최저 연봉을 받고 또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예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A를 앞둔 뭐 1년 정도 전, 뭐 2년 정도 전 이렇게 계약하는 게 또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거 심층 분석 기사 주제로 좋을 것 같다. 단연계약, 약인가 독인가. 근데 위원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이 좀 많다, 좀 이득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 약이 될 입장에선. 수가 있겠지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있지. 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어느 정도의 구단은 그 1년치 예산이 측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형식의 연봉 구조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최근 소식은 모 구단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액수가 올라가. 뭐가 연봉이? 예를 들어 거의 최저 연봉 수준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1군에서 한 70이닝 던졌어.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200% 이상은 올려줘도 되는 거야. 1군에서 70이닝이면은 많이 던진 거야. 근데 무슨 500만 원 인상. 아 그러면은 안 하지. 그게 말이 돼.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되지. 네, 네. 뭐 1,000만 원 인상만 돼도 안 하지. 1군에서 그렇게 던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 들리고 있거든.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왜 들려? 왜 돈을 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돈을 주지 못하는 거야? 이미 많은 돈을 한두 선수한테 전부 다 지금 올인을 한 상태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뭐 구단들은 FA 예산은 따로 뭐 책정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그 구단 운영비가 300억이야. 네. 300억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거기에는 이제 뭐 선수 연봉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면은 FA 예산은 따로 있으면은 갑자기 무슨 뭐 450억의 1년 예산을 받아온다고? 그거는 불가능한데. 나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 뭐 물론 뭐 한 10% 정도 뭐 300억이면 뭐 한 320, 30억 이러면 난 이해가 되겠는데. 네. 결국은 그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 올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봅시다. 이제 구단들이 발표하는 연봉 BFA 선수들의 그 연봉 인상률을 보면 물론 이제 잘한 선수들은 많이 주겠지. 왜냐? 욕을 덜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대표급 그 얼굴마담 격인 선수들은 그렇지. 이제 올해 엄청 잘했던 올려주고. 신인급 선수 누구 있어? 딱 떠오르는 선수. 정말 잘했던 선수. 뭐 정철원 선수. 그렇네요. 그렇지. 정철원 선수 거의 곽빈? 김민환 선수도 뭐 있을 거고. 뭐 이런 선수들 엄청 잘해. 그 선수들은 많이 올려주겠지. 네, 근데 네. 그거보다 그만큼 잘했는데 그만큼의 네임밸류가 좀 아니고 돋보이지 못한 좀 이런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 한번 제가 지금 그 거론하는 이름들이 두산 선수들을 이게 두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생각나는 선수를 얘기한 거. 이건 네, 오해 네. 없이 들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올해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분명히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구단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안타까워서 알고 있는 있으니까. 선수들과 저는 아직까지 선수가 소통을 하니까 네. 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불평 불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보니까. 네네네. 어쨌든 뭐 다시 이제 BFA 단연 계약으로 좀 넘어오자면요. 어차피 뭐 각 팀 핵심 슈퍼스타들은 메이저리그 갈 거 아니면 딴 팀 갈 가능성도 적어서 BFA 단연 계약으로 확실히 묶어 충성심도 다지고 선수도 마음 편하게 뛰게 하는 효과를 보는 느낌이다. BFA 단연 계약하면 FA 앞두고 선수가 대박 치려고 부담을 느끼는데 구단에서 미리 계약을 제시해주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이거 구자욱 선수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치. 이제 FA를 앞두고 구단이 이렇게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서 잘 고려해보고 길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참 감사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결국 증명하는 건 선수 본인이 또 해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선수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선수들이 그만큼 본인이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성과를 내면 그만큼 목소리를 또 낼 수가 있고 이걸 또 이제 요즘은 또 그 뭐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선수들이 굳이 구단 관계자하고 시발시발 하면서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냥 맡기면 되지. 그렇죠. 그게 제일 간단해. 맞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에이전트가 먹고 그러게요. 실리는 선수가 챙기고. 그렇죠. 아니 참 이 협상 과정에서 또 그동안 이제 선수들이 원소속 구단에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좀 그런 얘기 없이 좀 다들 연봉 협상들도 좀 잘 원하는 만큼 혹은 이제 서로가 원하는 만큼 양측도 이제 살살 양보를 잘 해서 잡음 없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아요. 나도 이제 막 이제 저 뭐냐 우리 담당자 이창규 저 차장하고 이제 얼굴 붉히고 막 시발시발 해야 돼 이제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서 안 하겠다 뭐 이제 얘기 나온 거 서로 이제 존칭 쓰다가 이제는 뭐 막 가는 거지 좀 있으면은 안 그러면서 꼭 이래. 진짜 어이없어.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저번에 저 말고 이제 혼자 이제 이따가 저기 잠깐 커피 한 잔 하시죠 하면서 다 듣고 왔으면서 뭘 또 이래. 서운해요? 진짜. 회사가 신경 많이 써줬어. 그니까 어이없어. 이미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재밌으라고 또 이런 얘기 해주는데 괜찮았어. 괜찮고. 진짜.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나오는 기자분들하고 틀린 거야 내가. 아 그럼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틀린 거. 이런 그 용철아 맞잖아. 이거 누가 하냐고 이거를. 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브런치라는 방송의 개국 공신으로서 이 이미지를 잘 구축해 주신 그런 공로를 또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시즌에 뭐 2주에 한 번 나오고 이러셔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시즌 때는 자주 나올 테니까 시즌 때는 나도 비시즌 나도 비시즌이야. 비시즌은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비시즌이야. 걔네만 비시즌이야? 안방마님이 자꾸 안방을 비우면 어떡해. 안방마님은 안방을 마누라한테 뺏긴 지 언제 지금 무슨 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쪽방마님이야 쪽방마님. 나는 저 구석에 혼자 있어. 아 또 사모님이 또 이거 방송 안 보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딸내미가 방 2개 쓰지 자기가. 쪽방마님이면 쪽방마님. 그래. 여기 결혼하시면 이창이도 똑같다니까. 나한테나 큰 소리치. 제 집에 가면 한마디도 못해. 똑같아. 다 똑같다니까. 유부남의 서러움이다. 유부남의 서러움.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제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LG가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에게 KBO 역대 최장 기간 최고 금액 BFA 단연 계약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인데요. LG 트윈스가 마무리 투수 고우석에게 BFA 단연 계약을 제안했다. 기간과 금액이 파격적이다. LG는 8년 계약 기간에 역대 FA와 BFA 계약 규모를 뛰어넘는 최고액 금액은 이제 비공개인데요. 이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러나 선수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FA 자격을 얻으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고우석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KBO 리그에서 계속 뛴다면 LG 유니폼을 입고 오래 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고우석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거절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네. 제가 멋지다. 알기로 이게 뭐 8년 계약 기간에 뭐 몇십억 뭐 진짜 몇십억? 진짜 200억 얘기 나오던데. 어마어마 200억 그 정도까지? 진짜로. 8년 200억 지금 이제 와일드 시트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 뭐 나오는데
뭐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네. 고우석 정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이면 나는 가능성 있지. 야, 잘만 하면 200억냐 1년에 또 더 버는데 뭐. 아니 지금 그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700만 달러 받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환율이 엄청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그게 100억이거든요. 그럼 김하성 선수는 4년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은 4년에 400억 받고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년이잖아요, 그죠? 8년에 200억이면 아 이거 메이저리그 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다가 아니지. 네네. 그 큰 무대에서 정말 뛸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그건 진짜 특히 아시아권 선수가 네. 해외 진출해가지고 플레이에 이어간다는 게 정말 그건 진짜 대단한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충분히 고우석 선수는 뭐 LG도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겠지만 물론 그 해외 진출에 대한 꿈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 또 이제 해외로 이제 곧 나가잖아. 그렇죠. 이정우 선수도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를 또 드러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또 그때 언제 그 시상식인가 어때 그 수상 소감 이런 거 할 때 그 가족 중에 자기가 야구 제일 못한다고. 그래도 맞는 얘기네. 그래도 이종범 이정우보단 못하잖아. 야구인 중에서.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센스 있는 그 대답이었어. 그러니까요. 나도 자기를 이제 낮추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낮춰질 급의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 둘만 없으면은 최고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둘을 이제 띄어 올려주는 그렇지. 이 센스가 확실히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뭐 고우석 선수 페스티벌 하나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된다. 오승환 선수처럼 뭐 구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오승환 선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고우석 선수도 롤모델로 항상 뭐 오승환 선수를 자주 꼽았었던 만큼 메이저리그의 진출에 대한 꿈도 확실히 오승환 선수처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오승환 선수도 2016년에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진출 첫 해부터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 또 오래 뛰면서 사실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인트루이스도 잘하고 토론토 가서도 또 잘하고 또 돌아와서도 또 잘하고 콜로라도에서도 또 잘했으니까 이 오승환 선수의 성공이 또 이제 자극제가 되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 지금 KBO 리그에서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선수는 투수 중에는 3명의 선수만 딱 떠오르잖아. 안우진, 고우석, 정우영 맞아요. 네. 그 정도 선수들만 딱 떠오르잖아. 이 선수들 다 해외 진출에 대한 꿈 갖고 있지. 네네. 뭐 마찬가지야. 뭐 다 정말 가장 큰 그 무대에서 뛰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떤 선수가 없겠냐고. 당연히 있지. 나도 이제 브런치에서 뭐 장기 계약을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고사할 거야. 위원님도 해외 방송으로 진출 좀 영어 되세요, 위원님? 난 아프리카 TV. 아메리카 TV로. 아메리카 TV. 아메리카 TV로. 아메리카 TV. 아프리카 말. 알겠습니다. 아메리카 TV. 네. 근데 위원님 영어는 좀 되세요? 위원님 일본어는 저번에 보니까 진짜 좀 간단한 좀 회화는 다 되시던데. 하얗고 오네가이시마스. 하얗고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우석 선수가 FA 자격을 이제 얻으려면 올해까지 이제 6시즌을 또 뛰었거든요. 2017년 데뷔 첫해 1군 등록 일수 100일이 있지만 2019년 프리미어 1, 2와 또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보상 일수 있습니다. 2024시즌까지 8시즌 채우면 FA 자격 얻게 되는데 앞으로 2년이 남은 거죠. 빠르면 2025년 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우석 선수가 2025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한 2시즌 정도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또 고우석 선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고우석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점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걱정 없어 진짜. 걱정 없다. 자기 관리 철저하지. 운동 열심히 하지. 퍼포먼스 성실해요, 맞아. 뭐 하나 없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선수야. 정말 멋지고 또 좋은 일도 또 많이 하고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선수가 저렇게 그 생각이 또 깊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고우석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뭐 LG는 고우석 무조건 잡아야 할 테니까 물부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또 LG랑 계약하는 것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 와일드 스윈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에 만약에 간다면 뭐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도 뭐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때요, 위원님? 통할 것 같으세요?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최고 무대이기 때문에 더 가다듬고 더 정교해져야 되겠죠. 근데 일단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정훈 같은 경우에는 컨택, 그렇죠. 아니면은 뭐 고우석 같은 경우에는 빠른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어떤 더 큰 무대에 도전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변화 주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일단 내가 성공을 했던 장점을 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지. 그게 제일 자기가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혀 봤는데 내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조금 부침이 있구나. 이러면 그때 돼서는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더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더 시도를 하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부딪혀 봐야지. 한번 싸워 봐야지.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NDSW님께서 차라리 2+ 알파로 이제 메이저 진출 허용, 미 진출 시 자동 계약 연장 같은 조건으로 좀 했으면 이 선수가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거는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이저리그와 계약하면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풀어주고 뭐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지금 계약한 조건대로 쭉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선수 본인의 이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가 굉장히 또 강력한 것 같습니다. 2023 WBC에서 고우석 선수의 9위가 메이저리그 이제 해외 선수들과 맞붙어서도 통할지 사전 무대가 되지 않을까요? SW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려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1라운드 뚫고 이제 2라운드까지는 가야지 이제 미국 선수들 혹은 이제 뭐 다른 도미니카 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런 선수들과 붙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라운드도 제가 볼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는 일본은 더 강해졌다고 봐요. 더 강해졌다. 예전에 지금 이 방송 그 시청하고 계시는 그 팬들 중에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네. 예전에 정말 우리가 WBC 1회, 2회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팀들과 붙어도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가 투수력이 너무 좋아. 그쵸. 그때 뭐 박찬호도 있어, 김명현 선수 뭐 손민환, 뭐 이런 선수, 임창용 선수 뭐 전성기 때 2009년에도 기억나네요. 구대성부터 해가지고 투수가 너무 좋았어. 그치. 그때 또 김광현 선수도 또 많이 활약을 해줬었고. 그때 당시 이제 김광현 있었으면 이제 류현진도 있었고 그러니까. 윤성민. 네. 윤성민 선수도 진짜 WBC 때 진짜 죽였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윤성민의 이미지는 어떤 상황이든 야 투수 코치 누구 올려야 돼. 그럼 나는 무조건 윤성민.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윤성민. 그 미구엘 카브레라를 상대로도 갖고 놀아. 쫄지 않고 자신의 변화구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점점 없는 거야. 없어진 거야. 우리 지금 기사 보셨죠? 또 김광현, 또 양현종. 그러니까. 얘 지금 2008년도에 활약하던 선수야. 지금 2008년도. 2022년도인데. 지금 이제 내년에 2023년도예요. 아직도 김광현, 양현종이야. 그러게.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본하고 어떤 물론 뭐 상대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놓고 보는 이 라인업을 보면 이게 지고 들어가는 게임밖에는 안 되는 거야. 조금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라운드조차도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1라운드에서 두 팀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뭐 일본한테는 뭐 만에 하나 질 수도 있겠지만 뭐 중국, 호주, 체코 뭐 이런데 질까요? 야 올림픽도 6개국 나와서 3등만 해도 하긴 그치. 메달 따는 건데 4등 했어. 모른다. 야구는 모른다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뭐 오승환 선수처럼 일본 갔다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낫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메이저리그가 근데 선수 본인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게 1, 2년이라도 일본 무대에서 좀 뛰고 가는 거 이게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오승환 선수가 일본 프로 그때 당시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주는 팀이 뭐 생각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 뭐 일본 프로야구에서 먼저 잘하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성기 때 9위로 미국 갔으면 진짜 어땠을까. 아니 사실은 2006년에도 나이가 꽤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렇게 잘했는데 2016년에도 나이가 있는 상황인데도 꽤나 잘했는데
진짜 전성기 때 갔으면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일본이냐 미국이냐를 놓고서 양 리그에서 이제 뭐 동시에 똑같은 오퍼가 오면 미국으로 다들 하겠죠. 하지 않겠어요? 네. 다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은 거. 뭐 일본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FA가 되고 해외 진출 자격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네, 다들 다 지금 뭐 포스팅 가고 FA로 가고 전부 다 그렇긴 미국으로 하니까. 다 진출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이저리그 6개 팀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고우석 선수 아직까지 FA 자격을 얻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2시즌 동안 혹은 이제 3시즌 동안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 잘 보완을 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뭐 마지막으로 또 채팅창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축구도 김민재 선수의 출국 작심 인터뷰처럼 냉정 일본의 투자 육성이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잘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할 스포츠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때 이제 얘기했었던 게 해외 진출을 조금 더 할 때 구단이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또 아쉬워하는 부분, 선수들이 이제 해외에서 뛰어야 기량이 향상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었던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 뭐 사실 국내 K리그 기준으로는 뭐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줘라 이러면 아니 우리가 그 선수 키우고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수 연봉도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이 있는 선수들은 바이아웃 조항을 낮게 잡아 놓는다든지 대신에 이제 뭐 연봉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것도 진짜 잘 풀어야 될 숙제야. 맞아요. 뭐 좀만 뭐 가능성 있고 좀만 뭐 보인다고 하면 다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K리그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들이 다 해외로 가면 K리그에 누가 뛰어? 약간 이런 것도 살짝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정용 선수는 군대 가서 선발 준비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군대 미뤄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JYL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진짜 저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결과 같아. 가려고 다 준비했잖아 이재원 선수. 어차피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야구를 좀 더 마음 편히 하지. 네. 근데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떡해. 나는 가지. 아 위원님은 가요? 위원님은 쌩 까고? 그거는 쌩을 깐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고 나서 나를 안 써 2년 후에? 2년 후에. 그럼 내가 매스컴에다 얘기하지. 결국은 내가 가서 안 쓰는 거 아니냐. 아. 그럼 이제 감독이 더 입지가 더 좁아지겠지. 아 근데 또 2년 뒤에 그 감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감독 입장도 이해가 돼. 네. 연규화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자원이야. 두 선수 모두. 네네. 그리고 LG는 지금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조금 또 걱정이 선수 되긴 입장에서는 감독이 저렇게까지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네.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뭐 그런 결정이 LG는 진짜 내년에 꼭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요것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 지어볼까 싶은데요. 어제 장재영 선수 질롱코리아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아냈습니다. 선발 가능성 보여준 걸까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또 여전한 제구 난조, 뭐 9위는 진짜 좋습니다만 9위가 좀 제구가 좀 들쭉날쭉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어제 경기 뭐 이제 하이라이트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제발 장재원 선수 우리 리그에서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러게. 시원시원하게. 원래 제구가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자신감 너무 있게 마운드에서 생각이 많고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지. 이번 질롱코리아에서 지금 활약하는 모습처럼 좀 마음 편히 사실 그 성적에 대한 압박이 없잖아. 그래요. 지금 사실 뭐 이제는. 호주 리그에서 잘하면야 뭐 물론 좋겠지만 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이제 경기 내적으로 인게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 거기 때문에 장재영 선수도 좀 자신감 있게 KBO 리그에서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홈런을 2개 맞던데요. 연미진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차라리 장재영 선수는 볼넷 내주는 것보다는 또 이제 가운데 승부를 하다가 또 이제 큰 거를 만든 게 현재로서는 교육 리그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치즈님 장기 방송이네요 하셔가지고 지금 옆에 좀 미루고 있으잖아요. 좀 자세 봐봐. 안 끝내? 이런 자세이신 것 같은데 끝낼까요, 의원님? 지금 안 끝내면 지금 방구를 낄 수도 알겠습니다. 이 지금 한평 되는 이 공간에 니들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어제
뭐 먹었냐면 저녁 때 유산슬. 오 맛있는 거 드셨네요. 팔보채, 탕수육, 크림새우. 와, 오늘 진짜 중식 뭐 풀코스로 즐기셨네요. 네. 어제. 꽉 차 있어. 아, 알겠습니다. 얼른 또 보내드리도록. 진짜 다 죽어 다 진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야. 지금 아쿠아픽 퀴즈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에도 또 우리 안치홍 위원님 나오십니다. 또 잊지 마시고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유튜브 또 동시 송출 중이니까요. 시청하시기 편한 플랫폼을 또 선택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 니콜 키크더만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독감 굉장히 또 심하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도 있지만 독감 심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회사에서 맞춰줬는데 요즘 안 맞춰주네. 그래? 독감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는데 야 이창규 좀 주사 좀 맞춰줘 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나는 맞았어. 위원님 맞으셨어요? 저도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또 독감 꼭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날씨 춥습니다. 저희는 그럼 목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